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레입니다. 여러분, 바레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낯서시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 바레는 우리 남한 쪽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레 유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국 쪽에서도 동북공장 때문에 그 바레 유적지를 학자들이 잘 못 들어가게 막는다 하더라고요. 좀 공안들이 막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해 연구가 좀 부진한 이유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에서가 아니고요. 중국 쪽에서 자료 제공도 많이 안 해주고 좀 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진해요. 그래서 발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자, 발해는 그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었고 북쪽에 발해가 있어서 이때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기라고 부르는 것보다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발해까지 포섭해서 우리의 역사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 동북공정에 민감한 시기에 더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를 애써 외면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은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발해 역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동모산에서 말갈 집단과 손을 합쳐서 고구려 유민들이랑 이제 손을 합쳐서 건국했고요. 뭐 대조영의 그 출신에 대해서는 말이 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고구려인이다 아니다 말갈인이다. 원래 말갈인인데 고구려에 이제 속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확실히 몰라요.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발해라는 국호를 쓰지 않았고 진이라는 국호를 썼어요. 진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당나라에서 발해 군왕이라는 발해 군왕이라고 책봉을 받아요. 이때부터 발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요. 발해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을 했습니다. 엄연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무왕 때가 되면요.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걸 보아서 이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스스로 당나라로부터 분리가 된 독립된 국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의 역사가 아니죠. 자, 당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요. 당이 이 흑수부 말갈족 중에서 흑수부가 있어요. 요 흑수부 말갈하고 신라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합니다. 그러자 아래는 어디랑 연결을 할까요? 남은 거 일본밖에 없죠. 일본이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당이 먼저 이제 발에다가 요구를 해요. 거란족 칠 건데 같이 하자. 근데 발해부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나라가 흑수부 말갈에 어, 기미주를 설치를 하면서 기미주가 뭐냐면 이제 기미 정책을 실시한 건데 당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 도호를 파견을 해서 그 도호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치를 했던 걸 이야기해요. 이 기미주인데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자 이제 그리고 이제 선제 공격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대문예라는 사람이 당으로 망명을 가요. 그러고 나서 이 장문유라는 사람이 이게 발해 사람인데요. 먼저 공격을 해요. 등주라는 곳을 중국의 등주라는 곳을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러자 이제 당나라가 신라에게 같이 좀 싸워줘 해서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거란 돌궐 일본과 연계를 시도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여기가 발해가 있고요. 거란이 이쯤에 있고요. 돌고래는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당이 있고 신라가 있고 외가 있죠. 당, 돌, 흑수부 말갈족도 약간 이쯤에 있는데 말갈족 위쪽에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냥 좀 이런 형태가 되죠. 십자형 이런 식으로 연계가 맺어지면서 외교 관계가 이 당시의 대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후에 문왕 때는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아까 무왕은 무잖아요. 싸웠어요. 문왕은 안 싸웠어요. 이름으로 보고서도 대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대흥이랑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왜 두 개냐면 천도를 해요. 그럼 천도를 할 때마다 다른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호가 두 개고요. 문학대에서는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당 노선을 표방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도를 개설을 해서 신라로 가는 길을 개설을 해요. 그러면서 신라하고 이렇게 물자를 주고받고 관계를 맺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하고는 관계가 변하게 되겠죠. 원래 일본하고 친선 관계였다가 좀 이제 일본을 좀 멀리 하게 되는 거죠. 얘네랑 이제 친선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천도한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문왕 때 황제국을 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손의식 같은 거 치르고요.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황제국이라고 따로 칭호하면서 이건 역시 이제 당나라하고 구분되는 거죠. 당나라에 속한 지방 정권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왕 때도 불교를 이용합니다. 신라도 불교를 이용해서 전륜성왕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도 이제 문왕도 자기가 이제 전륜성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교식 명칭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해 군왕이었잖아요.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승급이 됩니다. 당나라에서 승급해서 책봉을 해줘요. 그 정도로 이제 이때의 당나라하고의 관계도 좋았고 그만큼 국력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선왕 때는 드디어 해동성국의 칭호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국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최대 판도를 달성을 하면서 신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고 이때 신라가 국경을 맞닿으니까 혹시 몰라서 장성을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발해의 대표적인 통치제도인 오경 15부 62주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 발해가 완전히 넓다 보니까 완전 지방 곳곳까지 발해 중앙 그 통치가 미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은 이제 수령이라고 그 지방을 원래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이게 말갈족이 대부분인데 지배층이 고구려 계층이고 피지배층이 대부분 말갈족이었으니까 이 말갈족에 의해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런 아예 완전 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원적 구조 체제가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발해가 멸망하는데 한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해요. 통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오경은 상경,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상경이 이제 주로 발해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해는 우리가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을 이제 할 때도 이게 왜냐면 선왕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왜 갑자기 국력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멸망을 하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지배층 내에 내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방을 지배하던 수령 세력들이 독립성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그런 세력이 완전 지방에까지 다 일일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 세력이 독립성을 갖게 되고 이런 이원적인 주민 구성에 의해서 고구려의 뭐 말갈개 이런 식으로 되면서 거란이 공격을 해왔을 때 하나로 통합돼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거란이 여기다가 동단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발해 또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뭐 후발해, 정한국, 흉류국, 대발해국, 오사국이라는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정한국 또한 거란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발해는 결국 부흥하지 못하고 후에 이제 고려로 기부를 하게 돼요, 많이. 그래서 고려 초에 거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발해가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발해가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했잖아요. 근데 고려 또한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괴수다, 이 짐승 같은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이는데요. 조금 명칭이 달라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는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아니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호, 예공, 또 헷갈린다. 이, 이부, 호부, 예부. 죄송합니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맨날 이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호, 하나 더 있어요. 아무튼 이게 육부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칭이 충, 인, 의, 지, 예, 신으로 약간 유교적 색채를 띄어요. 유교적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발해가 유교를 숭상했던 국가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이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서 세 개씩 나눠서 관리를 했어요. 요 당나라의 육부는 상서성에서 이 육부를 모두 다 관리를 했는데 얘네는 나눠서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 왔지만 당나라 나름대로 발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외 관계를 보면 이 쟁장 사건이란 무엇이냐 이제 신라하고 벌였던 건데 어, 사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외에 그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다른데 이 신라하고 발해하고 그 자리를 두고서 다툼을 했던 걸 쟁장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교류를 했지만 이후에는 점점 경제적 교류로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불교 이야기했죠. 전륜성왕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불병좌상이라는 그 유물이 있고 또 발의 석등, 그러니까 돌로 된 등이에요. 말 그대로. 그 유물이 있습니다. 또 아까 봤듯이 유교를
또 체제를 정비를 했는데요. 유교를 고대 국가에서 자꾸 유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교에서는 충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충은 황제,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발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주자감, 문정원 같은 것을 세워서 유교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빈곤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 시험이에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빈곤과에 응시하지 않았겠죠? 그냥 일반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을 텐데 빈곤과에 응시했다는 것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아닌 독립된 국가였다라는 것도 증명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빈곤과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부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는데요. 이 정해공주묘는 고구려의 양식을 많이 따랐다고 해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지 그 무덤 양식 그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요 양식이 이제 고구려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건축물을 보면은 이 상경 아까 주요 수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경 용천부에는 당 장안성을 본뜬 그 그게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 일본의 나라 시대라고 있어요.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던 그 나라 시대가 있는데 그 나라 시대의 수도 또한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당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고 옆나라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기도 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 장안성을 본떠서 이제 상경 용천부를 만들었습니다. 영광탑이라는 거는 이제 권력자의 무덤에 탑을 말해요. 그래서 탑을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서 권력자의 무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준 그 탑입니다. 발해는 여기까지고요. 발해 요즘같이 이제 동북공정에 예민한 시기에 우리가 발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